아버지,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죠?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것은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저 늙은이들 뒷바라지해야 하나. 부모 덕에 내 인생만 고생이야.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들 민수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순간 78년을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온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78살이고 아내는 75살입니다. 저희 부부는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46살 민수입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부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결혼도 좋은 여자와 했고 손자 손녀도 둘씩이나 낳아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민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집에 들러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챙겨다 주고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직접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성스럽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정말 복받은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자 민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효자였지만 가끔씩 보이는 표정이나 말투에서 미묘한 짜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도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부모까지 신경 쓰느라 힘들겠다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직 경미한 수준이라며 꾸준히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들이 전처럼 순수한 효심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나 서류들에 대해 자주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위해 미리 준비하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요즘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아버지도 깜빡깜빡 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직 제 정신은 멀쩡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한 기회에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저희 집에 들른 민수가 친구와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민수가 전화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 피곤해 죽겠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손이 많이 가거든. 특히 어머니가 치매까지 오기 시작해서 정말 골치야. 민수의 목소리에서 깊은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도 효자로 소문났잖아.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던데? 친구가 말하자 민수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효자? 그냥 체면 때문에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 내 인생도 있는데 부모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게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재산이라도 있으면 위안이 되지 않아?
재산이야 뭐 있긴 하지.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하지만 그거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 민수의 말에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곧 정리될 거야. 치매 걸리면 빨리 진행되잖아. 그러게.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부모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 회사에서도 부모 병수발 때문에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내 승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 민수가 깊은 한숨과 함께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서야 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의 진짜 속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보여주던 모든 효심은 체면치레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저희가 빨리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화장실에서 나와 그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못 주무세요? 일찍 주무셔야 건강에 좋은데.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는 민수를 보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에게 보여준 모든 믿음과 사랑이 헛된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전히 다정한 아들의 모습으로 저희를 챙겼습니다. 아버지, 어제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연기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며칠 더 지켜봤지만 민수의 행동 패턴은 더욱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깜빡하거나 실수를 하면 아버지, 정말 걱정돼요. 이런 식으로 가면 위험할 것 같은데요. 라며 마치 제가 이미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자꾸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 몰래 민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끔은 서랍을 열어보기도 하고 제가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슬쩍슬쩍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을 맡길 수는 없다고. 그리고 민수가 그렇게 바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따져 물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민수는 발뺌을 할 것이 뻔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우연히 같은 식당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옛 직장 동료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그 식당에 갔는데 민수도 그곳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저를 보지 못했고 저는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살짝 자리를 피해 민수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손이 많이 가. 특히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더 그래.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효자 소리 듣잖아.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던데? 친구 중 한 명이 말하자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 그냥 체면치레야. 솔직히 말하면 정말 지겨워 죽겠어. 매번 집에 가서 안부 묻고 용돈 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상속받을 생각하면 참을 만하지 않아? 상속? 그거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서 말이야. 우리 아버지만 해도 78살인데 아직 정정하셔. 어머니는 치매가 있긴 하지만 몸은 건강하고. 민수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70만 넘어도 오래 사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80, 90도 기본이잖아. 맞아. 솔직히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제약받고 있어. 회사에서도 부모 핑계로 야근이나 회식 빠지는 일이 많아지니까 눈치 보이고 승진에도 영향 줄 것 같아서 걱정이야. 민수의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재산은 얼마나 돼? 집값만 해도 꽤 나갈 것 같던데. 또 다른 친구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집이 강남에 있어서 시세로 치면 15억 정도 되고 예금도 좀 있고 해서 총 20억 정도는 될 거야. 나 혼자 받으면 되니까 나쁘지 않지. 민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듯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그럼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네. 그 돈이면 인생이 확 달라질 텐데. 그러게. 솔직히 말하면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치매로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민수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더 참아. 치매 환자들은 보통 오래 못 버티잖아.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문제야. 아직 너무 정정하셔서. 가끔은 내가 뭔가 실수하거나 귀찮은 티를 내면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연기하느라 힘들어. 민수의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놨어? 아직은 안 써놨는데 내가 슬슬 말을 꺼내보고 있어.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혹시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자고. 아버지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 민수의 계산된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잘한다.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지. 나중에 복잡해지면 귀찮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가 아직 너무 똘똘하셔서 함부로 못하겠어. 가끔 내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해. 민수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수가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저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 고생에서 벗어나고 싶어. 부모 덕분에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해.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거든.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0여 년을 키우고 사랑했던 아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아내는 제가 기운이 없어 보인다며 걱정했지만 아내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수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수는 더욱 노골적으로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유언장도 써놓으시고 중요한 서류들도 정리해 두시고. 민수가 이런 말을 할 때의 표정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아직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아직 정정한데 뭘 서둘러.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 민수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짜증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아내 몰래 저에게 와서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민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가 무엇을 노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니? 어머니는 아직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어머니 돌보시느라 너무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실수라도 하시면. 민수가 말끝을 흐렸지만 그 의도는 뻔했습니다. 그런 걱정 말고 지금처럼 지내자.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돌볼 거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제 인생의 마지막을 맡기고 소중한 재산까지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언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에게는 제대로 된 교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TV에서 본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양자를 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민수에게는 충분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양자 입적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혈연관계에 있는 친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신 건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양자 입적 후에는 상속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의 말에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누구를 양자로 들릴 것인가였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동네에 살고 있는 김철수라는 젊은이였습니다. 김철수는 32살의 청년으로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정말 친아들처럼 잘해줬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들어주고 아내의 병원 갈 때도 제가 바쁘면 대신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희를 대해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수가 너무 놀라며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민수 형님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철수는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철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민수의 구체적인 말들은 전하지 않았지만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야, 나는 진짜 아들다운 사람을 아들로 두고 싶어. 혈연관계가 전부가 아니더라고.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소중한 것 같아. 제 말에 철수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결국 철수가 승낙했고 저희는 비밀리에 양자 입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철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민수에게는 법정 상속분만 남겨두었습니다. 양자인 철수가 있으니 민수의 상속분은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민수는 여전히 겉으로는 효자 연기를 계속했지만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민수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습니다. 저는 평상시처럼 민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민수야, 아버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너를 불렀어. 앉아라. 제 진지한 목소리에 민수가 약간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혹시 건강에 이상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전히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건강은 괜찮어. 다른 이야기야. 민수야, 아버지가 너한테 실망이 많이 컸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실망이요? 제가 뭘 잘못했죠?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모르겠니? 아버지가 바보인 줄 알았어?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난달 친구들과 식당에서 한 대화 기억나니? 그리고 집에서 친구와 통화하던 것도.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민수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 때문에 고생만 한다.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효자 연기를 해야 하나? 이런 말들 했었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자 민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잠깐 힘들어서 그런 말을. 민수가 변명을 시도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40여 년을 키웠는데 내가 진짜로 어떤 아이인지 이제야 알겠더라. 제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했지만 정말로 그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민수가 급하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뭔가 결정을 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유언장을 써놓으신 건가요? 민수의 눈에 순간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아직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언장도 썼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민수야, 아버지가 양자를 드렸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양자요? 갑자기 왜?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들다운 사람을 아들로 두고 싶었거든. 혈연관계가 다가 아니더라고.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민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소개한다. 이 사람이 철수고 이제부터 우리 집 둘째 아들이야. 법적으로 양자 입적이 끝났어. 제가 말하자 민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저는 친아들인데... 민수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친아들? 친아들이 부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 친아들이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라니? 제가 반문하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유언장도 새로 썼어. 모든 재산은 철수에게 상속하기로 했어. 너는 법정 상속분만 받게 될 거야. 제가 이렇게 말하자 민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친아들이라고요. 민수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친아들 맞지. 하지만 아들다운 짓은 안 했잖아. 이제라도 진정한 아들이 되고 싶다면 마음을 바꿔라. 하지만 유언장은 바꾸지 않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수야, 용서는 해줄게. 하지만 결정은 바꾸지 않아. 이제라도 진짜 아들다워져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여러 번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결정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 돈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부모를 대해줘. 그럼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야. 놀랍게도 민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산 때문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짜증내지 않고 진짜로 저희를 걱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친아들보다 더 잘해주었습니다. 아내의 치매도 천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저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민수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유언장을 다시 수정한 것입니다. 재산을 민수와 철수가 반반씩 나눠 갖도록 했습니다. 진짜 두 아들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합니다. 민수와 철수 두 아들이 서로 형제처럼 지내며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이겨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민수는 끝까지 가식적인 효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상실의 위기를 겪고 나서야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두 아들을 얻었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민수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결정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